AI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되고 노후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늘면서 국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산업 전망 그리고 기업들의 모멘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한태증권 손현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손현정 앵커 하려다가 지금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손 연구원님 애널리스트로 전환하신 게 얼마 됐었어요? 지금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앵커 시절하고 지금 하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재밌었지만 뭔가 좀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항상 고민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력 쪽 커버하시고 또 그리고 음식료도 섹터로 음식료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거만 하시네요. 네, 맞네요. 아니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쪽에 계속해서 호재라 할 만한 것들이 들려옵니다. 네. 한번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력기기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 근본적인 게 전력원이 모자르기 때문인 건데 그에 비해서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작년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AI 데이터 센터 네. 때문이겠죠. 근데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력의 수요량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좀 소수이다 보니까 공급의 쇼티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이 실적에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 송전망, 배정망 교체 때문에 나오고 있는 네. 이 숫자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예전보다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거는 교체 사이클과 함께 신규 수요도 함께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체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변압기의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에도 노후화된 전력망이 한 70% 정도 있고요. 유럽도 한 40%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교체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은 더 발달하다 보니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암호화폐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고 공급자 우위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제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 국내 기업에게 일감을 주는 건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라고 하면 일단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 데이터 센터 노후 전력망 교체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까지도 이게 일감이 가져갈 수 있는 네.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수요가 많다라고 예.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땅이 크고 이 인프라라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송전 변압기가 가장 앞단에서 시작되는 그런 공급일 텐데 이제 송전 변압기는 플레이어들이 애초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 선진국 기업도 있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멕시코, 캐나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하면 또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변압기의 수입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압기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뭐죠? 지금요? 네.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오른 거는 LG 현대엘렉트릭도 있을 거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송전 변압기라고 하는 큰 3대고요. 그리고 저도 커버리지를 게시하고 있는 산일전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또 초고압보다는 조금 밑에 단에 있는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큰 변압기들이 이제 변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배전을 하는 단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또 전성 기업들까지 확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 한꺼번에 작년부터 좀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수주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가 뭐 2배 이상 다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이 수주가 또 비싸게 이제 비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환경에서 이게 상당한 실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에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20%를 굉장히 넘었다.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나 이런 기업들은 OPM이 한 38%까지 되고요. 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이 가격 자체를 굉장히 이제 좀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Q 물량 자체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 산업으로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 우려 때문에 네.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좀 많이 멀티플이 아하. 훼손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압기 회사들이 지금 숫자를 내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송전망, 네네. 내전망 쪽의 교체 때문에 네. 아직도 그게 수주가 쌓여 있는 게 2030년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데이터 센터로 멀티플이 붙었던 게 이제 작년에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뭐 25년 PER로 보면 27배까지도 갔었습니다. 뭐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지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 데이터 센터는 없었다가 생기는 신규 수요이고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추가적인 멀티플을 또 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하면은 뭐 전선 관련주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변압기가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네. 변압기요. 변압기가 플레이어가 더 적기도 하고요. 예.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해서 아. 이제 송전 변압기는 커스터마이징이 다 필요한 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청이라던가 이제 대형 기업들과의 그런 레퍼런스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이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데 또한 금액 자체도 전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대규모 수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 보니 또 리드 타임이 최근에 공급자 우위 환경 속에서 뭐 2년, 3년까지 걸리고 있어서 이게 상당한 좀 실적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앞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또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의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새로운 전력원이 생기게 되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초고압 HV, AC, DC 쪽으로 더 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전선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변압기 말씀을 드린 거는 변압기 쪽이 앞단에 있기 때문에 또 수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더 공급자 우위 환경에 놓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종목이 이거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인데 일진전기. 네. 네.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분기 실적 괜찮았다면서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장난 이런 아니었어요?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되게 잘 나왔죠. 이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사실은 일진전기가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연된 물량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일진전기를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이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전선 업체였거든요. 원래. 예.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80% 정도 되고 변압기가 20%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더 주목이 되는 이유는 이 변압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 영업이익 기여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2개의 OPM을 비교만 해보더라도 사실은 변압기가 한 20% 이상 OPM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으로 가서 이제 잘 해봤자 사실 하이싱글 이 7%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변압기의 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 회사의 이익이 더 좋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침 23년 말에 증자를 해서 이걸 증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고 예. 올해부터 이제 공장의 증설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작년에 연간에 이 영업이익률이 5%대였다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대로 되게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작년에 오히려 조금 못했고 뒤처져 있던 기업인데 올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기업별로 봤을 때 앞서 말씀 주신 산일전기도 네. 커버하시는 거죠? 네, 산일전기는 사실 뭐 제 전체적으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탑픽으로. 한데요. 근데 산일전기는 아이템이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고압 변압기는 앞단 송전에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산일전기는 일단 특수한 이 신재생 쪽에 공급을 하는 인버터랑 같이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가 있고요. 또 이제 재룡전기랑 비슷한 이제 배전 변압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봇대에서 볼 수 있는 변압기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건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배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B2C 우리 고객들이 가정용으로 이제 전압을 더 낮춰주는 그런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워낙 이것들이 쇼티지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38%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게 스펙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비 하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압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선별적인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로스나 아니면 영업이익 쪽에서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데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익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한전선인데 네, 최근에 뭐 보고서를 내셨나 봐요. 네, 네. 아 근데 이 대한전선은 와 과거 차트를 한번 뒤져보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84만 네, 한번 뭐, 되게 원래 1등 전선 업체였는데 네. 한번 무너지고 무너지고 호반이 인수를 해서 호반. 지금은 호반 아래에 있습니다. 호반 네네. 최근에 그 한진칼 맞습니다. 그 했던 호반. 네네네. 아 근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차트를 뒤지니까 무슨 감자, 액분, 액면 병합, 네. 권리 뭐 이런 게 뭔 사연이 이렇게 많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기업회생 절차를 다 걸쳐서 그렇게까지? 호반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유증도 이제 2번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연은 많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네. 사연이 많은 종목이고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게 희망이 보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예. 오, 작년에 매출 3조 3천억, 네. 영업이익 1,146. 근데 지금 어떻게 하반기부터 더 좋다고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선은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초고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LS 전선 비상장 기업이지만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업이 지금 계속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경쟁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 쪽으로 하반기에 숫자가 나올 게 있어요. 해저 케이블. 네, 근데 이 해적 케이블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사실은 못하는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수출은 더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LS 전선만이 거의 할 수가 있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해적 케이블 쪽으로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넥상스나 뭐 프리즈미안, NKT 이 정도밖에 없어서 LS 전선도 점유율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들이 되게 잘하는 그런 분야고요. 그런데 대한전선도 기술력은 갖고 있었는데 레퍼런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영광 낙월 프로젝트에 이번 하반기에 처음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 숫자까지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하반기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대한전선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난 김에 나오셨는데 현정 연구원님, 네. 이 전선 중에 네, 이 가온전선 네, 여기도 보면 아주 뭐랄까 주가가 네. 아주 뭐랄까 급등락이 심하죠. 이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손맛 짜릿한 종목인데 여기 네네. 회사 내용은 어때요? 가온전선은 LS 아래 있고요. LS?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온기로 LS 전선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로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LS 전선이 다 합치면 한 8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LS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펀더멘탈로서도 올해 좋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내수에만 계속 집중이 되었던 기업이었는데 LS CUS를 함께 공장까지 이제 사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치하고 잠깐 말씀드렸던
LS와 대한전선의 이런 갈등과 그리고 또한 LS가 LS전선이라든가 이런 상장에 대한 뭐 기대감도 조금씩 시장에서는 있거든요.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이제 네. 단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가온전선의 이제 지분을 아무래도 LS전선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조금 급등락이 좀 심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펀더멘탈도 나쁘진 않지만 주가의 향방은 조금 체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단타하시는 분들 좋아할 만한 종목이네. 네네. 네. 아니 그 전력 전선 쪽 보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전력 대장주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 이름 앞에 LS 그룹들이 글쎄. 많아요. 네. 뭐 LS, 네.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LS 뭐 마린솔루션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구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 전력 쪽에서 가장 대장주로 꼽는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규모면이나 아니면 MS 면이나 봤을 때는 변압계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1등입니다. 변압계에서는. 근데 이제 작년에 주가가 워낙 뭐 5배 이상 갔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잘하고 있고 미국 변압기 쪽에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데 대장이라고 한다면 이 두 기업을 뜰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업사이드는 조금 효성중공업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무래도 항상 HD 현대일렉트릭보다 PER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게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나 이제 배선기기나 전력 기기 쪽만 한다면 예. 효성중공업은 건설이 한 20% 예. 떠 있잖아요. 근데 건설 업황이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좀 훼손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조금이 나아지는 부분과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아쉬운 실적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림과 그리고 미국의 포션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음식료도 네네, 처벌된다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네. 저희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삼양식품 개인적으로 네. 목표주가 얼마나 보세요? 제가 탑픽이고요. 이번에 1분기 탑픽. 실적 나오고 나서 131만 원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원래 아. 110만 원이었다가 네. 그래서 근데 더 올릴 걸 그랬어요, 사실은. 다른 증권사에서 170만 원도 150, 나왔어요. 170까지.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불닭 IP에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음식료는 저성장 산업이잖아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 산업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성장 아이템 불닭을 갖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계속 디맨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증설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되면서 물량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림이 올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아직도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리지널 푸드가 월드푸드가 된 케이스 자체가 전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코카콜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양식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